지금 추석 연휴에 나타났던 대규모 이른바 이제 뭐 거의 셀런이라고 봐야 될 텐데 청산도 크립토 시장에서 많이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수습되는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크립토 시장과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 시장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벤트였죠. 이 레버리지가 말하자면 현물 가격을 거의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지금 레버리지에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19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0조 원, 이제 앵커님께서는 27조 원이라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셨지만 이 금액이요 다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추산컨대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이퍼 리퀴드, 굉장히 요즘 인기 있는 거래소죠. 이곳의 청산 금액을 다 추산컨대 합해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고, 사실 지금 섭리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90억 달러가 아니라 200억 달러, 300억 달러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산 금액의 3분의 2가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냥 조금의 레버리지를 껴서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고 더 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껴서 지금 거대한 하나의 부채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야무화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한마디, 뭐 아니면은 굵직굵직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게 나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크립토 시장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지금 전체 다 거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인데 비트코인은 오늘 뭐 11만 달러대에서 간당간당한 모습입니다. 뭐 12만 달러대 중반대 찍으면서 이제 사채가 외쳤던 게 불과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11만 달러대 걸려 있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지선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그 가격대라는 거죠. 근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갈 때 하마터면 10만 불이 깨질 뻔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는 10만 2천 불까지 캔들 차트에 위크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10만 2천 불을 잘못하면 깨고 내려가서 10만 불도 깨질 뻔했죠. 근데 그게 깨지지 않은 거는 잠깐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견조하게 10만 8천 불 정도에서 가격이 버틴 거는 그 가격대 11만 불, 10만 9천 불, 10만 8천 불 여기에 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롱텀 홀더들이라고 하죠. 우리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지갑에 넣어놓고 옮기지 않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을 온체인 지표로 한번 매트릭을 뽑아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대 11만 불 밑에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이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과반의 비트코인 그 가격대 몰려있는 비트코인 매수 수량이 온체인 지표로 보건대 1년 이상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 갑자기 가격 하락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 우리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기 하락이 와도 갑자기 가격 하락이 온 만큼 패닉이 올 수 있지만, 그래서 급매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급매하지 않고 버티죠. 결국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어떤 영향을 받은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부 변수에 의해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레버리지가 그동안 많이 쌓였었던 게 터지면서 현물 가격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런 거는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바이 매수 찬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샀고, 아마 가격 지지선이 11만 불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거는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상에 ETF 관련한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켜놨는데 순유입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모두 어제장에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3억 달러 정도의 지금 순유입량을 보여줬는데, 이런 기관들이 버티고 있는 메이저 토큰들, 메이저 ETF 크립토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시장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뭐 메이저 코인들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레버리지 문제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세력들이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알트코인 자체의 문제, 그리고 그 알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의 어떤 목적, 그리고 너무 덩치가 작다. 그래서 외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 세 가지의 단점이 교차적으로 지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작은 알트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야말로 정말 단타로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장기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뭔가 덩치가 작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뭔가 가격이 올라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정말 큰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마음 졸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찾아올 수 있으니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때라도 빨리 손절을 하고 더 덩치가 큰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트백시시다 보니까 비트코인 위주의 투자를 좀 권유하시는 추천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라이브로 낮에 딱 보니까 지금 바이낸스 파산설이 도는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0월 10일 날 플래시 크래시 때 이 바이낸스 가격이 바이낸스에 있는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2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1달러를 깨고 0.6불까지 떨어지는 디패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만 디패깅이 났고, 물론 바이비트 거래소도 약간 디패깅이 나긴 했으나 그 정도가 바이낸스보다 훨씬 덜 했어요. 그리고 디파이, 커브 파이낸스를 비롯한 디파이 풀에서는 오히려 가격 하락이 없었단 말입니다. 디패깅이. 그러니까 이거는 USDE,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바이낸스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의심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썰이 바이낸스가 지금 청산 규모를 축소 보도하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얼마의 선물이 청산당했는지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1초당 1청산이 있었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이낸스가. 근데 사실 1초 안에도 수천 건의 청산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냥 1초를 1청산으로 치고 지금 190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패깅 사태도 발생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고객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제 뱅크런이 날 거잖아요. 그 뱅크런이 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면 이런다. 이런 소문입니다. 진위 여부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가 이런 소문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실제로 대거 그 출금 러시가 발생해서 거의 뱅크런에 준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바이낸스는 문제없이 다 잘 대응을 했다라는 말씀은 좀 팩트니까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바이낸스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한 2, 3년 전에 이제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 사태가 떠올라서 약간 PTSD가 오기도 했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도 유튜브 구독을 따로 하는데 게시글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모습도 제가 보면서 확실히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X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니까 칼시에서 아마 캡처가 된 것 같았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버블 그 최고점에 딱 찍었었던 2017년과 2021년 대비했을 때 지금 당장 오늘날의 비트코인 검색량은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해 보면 구글 트렌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 지금 상황이긴 한데 검색량은 2017년이나 2021년에 그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의 전망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구글에다 검색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 검색량이 적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글 검색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솔직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전혀 뭔지 몰라가지고 구글에 찾아보고 뭔지부터 일단 찾아봐야만 했던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구글 검색량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비트코인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7년과 특히 2021년 두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끌었던, 매수 수급을 이끌었던 주체가 개인이었어요. 2021년에 이제 조금씩 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이 주도했던 시장이었고, 그 개인들이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거래 주체였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현물 시장과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이 모두 기관 주도예요. 아직 개인들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도 아직 4%대에 있고, 양적 완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선별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전방위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은 소극적이에요. 근데 그나마 여기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기관과 그리고 상장 기업들, 비트코인 트레저리 상장 기업들은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지만 개인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구글 트렌드는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자, 양적 완화, 지금 파월 의장이 한번 얘기했죠. 암시했죠. 기준금리 인하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그때부터 이제 불장이 본격적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사실상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했었던 얘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곧 QT, 그러니까 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시사를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긴축이 종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좀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의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비트코인의 이제 이번 사이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바텀이 2022년부터라고 치면 지난 3년 동안 기준금리가 굉장히 5%대 높게 머무르고 4%대까지 조금 내려오는 이 와중에도, 그리고 양적 축소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트코인 가격은 75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괜찮다. 근데 뭐 올해는 이제 조금 연초 대비해서 한 20%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양적 완화가 나온다면 얼마나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번지지 못하고 그냥 기준금리 인하를 하든 양적 완화를 하든 말든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서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든 살려준다, 페드풋이라는 게 작동한다는 거 우리가 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투자 심리가 투심이 급격하게 올라올 거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사모았던, 투자를 해왔던 기관과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들한테 넘기고 수익을 내고 엑시트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크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막 공부하는 코린이 입장에서 막 여기저기서 정보 같은 글들을 찾아보기는 하는데, 점점 화폐 가치,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나 비트코인 쪽에 수급은 계속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스닥과 커플링된 현상들을 또 최근 보여주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버텨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시장도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꽤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나스닥과 좀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동조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까요? 네, 실제로 그렇죠. 나스닥은 지금 AI 트렌드를 등에 업은 몇몇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섹터를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트렌드가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행하는 거고, 결국 나스닥이 AI 트렌드가 꺼져서 만약에 AI 기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악화, 매출 성장률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트렌드가 악화되면서 내러티브가 악화되면서 이제 지수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가 이제 불장 종료죠, 사실상 주식시장이.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아마 거기서 이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조금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제 트렌드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AI 트렌드가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시장이 워낙에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또 금이 굉장히 주도하는 세상이잖아요. 나스닥도 오르지만. 이 금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트렌드가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주가 지수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말 불확실성의 이 대체제로서 금이 주목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금 같은 안전 자산의 성격도 동시에 가진 자산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나스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지만 금이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이제 또 금의 내러티브로 그것과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나스닥이 떨어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이제 코릴레이션은 0.33,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0.33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실히 이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와 시장의 투자재로서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비트코인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검색어에 많이 걸리려면 유명한 사람이 언급을 해야 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랜만에 약간 좋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 기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인류의 그 급격한 번영을 이끈 아주 위대한 기술들은 전부 다 에너지 기반입니다. 바퀴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훨씬 더 인류의 삶을 보편적으로 개선시켰고, 전기도 그런 거고요. 불도 그런 거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제트 엔진, 추진력을 얻어서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쓰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지 않습니까? 전기 없이는 못 삽니다, 말하자면. 인터넷도 전기로 사실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해저에 깔려있는 광 케이블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거기에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야말로 전기로 만들어지는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많이 꽂혀 있는 게 이 미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화폐예요. 그게 미국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사실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결부가 지어지는 거겠죠. 아, 이 연준 의원 10몇 명이 결정하는 정책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화폐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실제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리소스를 투입해서 얻어야만 하는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재화구나. 그래서 하나는 법정화폐, 달러는 거짓말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은 진실의 자산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맞는 분석이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불리시하게 입장을 쌓아나가는 거, 변경해 나가는 게 굉장히 저는 비트코인의 굉장히 호재라고 봅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은 조금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기다리다 보면 항상 오르게 되는 금과도 은근히 닮아 있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과 같은 어찌 보면 하나의 투심으로도 함께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관련한 전략으로도 좀 꼽아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쪽에서 범죄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캄보디아 수도 근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 쪽으로 여행 가면 안 된다, 여행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굉장히 상당한 비트코인의 계좌를 이제 미국에서 압류를 한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는 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를 가져봐야 될까요? 네, 미국은 확실히 비트코인을 이제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넥스트 100년의 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더 많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빨리 거래되게 하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담아줄 그릇이 필요해요. 마치 옛날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처음 시작하고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인플레이션을 받아줄 재화로 금이 쓰였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도 금을 전부 다 뉴욕에 있는 페드에다가 보관하게 하고, 프랑스든 독일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직간접적으로 금을 다 미국이 대신 보관해주고 그만큼 달러를 푼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조차 부족하니까 이제 금태환을 포기한 거죠. 그거 똑같은 수준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행정명령, 비축 행정명령을 내리고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을 다 국고로 귀속한다. 비트코인 그대로.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몇 개월 뒤에 이제 FBI가 재무부의 제재와 함께 해서 엄청난 그 프린스 홀딩스죠. 캄보디아 기반의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기소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몰수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이 몰수가 됐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이제 그 프린스 홀딩스의 총책에 아마 개인 지갑에 들어 있었던 것 같고 그 개인 지갑을 이제 몰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아무튼 비트코인을 미국이 보유하는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기존에 20만 개 있었는데 12만 개가 추가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국 기준으로 미국이란 국가가 전 세계 5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확실히 미국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국가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비트코인에 대해 불리시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뭐 19만 개씩 BTC를 네. 갖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2만 7천 개를 미국에 더하면은 현재 한 32만 개 정도의 BTC 갖고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 짧게 여쭤보자면 독일 정부가 한 1년 반 전에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상승 궤도에 오르기 전에 막 내다 팔면서 하방 압력을 시장에 엄청 줬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빚을 좀 갚으려는 노력들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이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발의를 한 거니까 우려를 일단은 하는 선에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죠? 그냥 외부 변수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독일 정부가 팔았을 때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처럼 미국 정부가 던져서 비트코인이 빠지면 오히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그게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그 20만 개, 30만 개의 비트코인을 싸진 가격에 주워 담을 매수 주체는 어디서든 반드시 나옵니다. 기업이든 기관이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싸지면 그냥 사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의 비트코인은 11만 1,000달러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반등 요소를 찾아가려는 모습인데 조금 전에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더리움은 4,000달러 선이 다시 한번 깨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장 미국장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장은 뭐 호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크립토 시장은 좀 부침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장세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대응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전략을 세운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를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산을 내가 잘 샀나?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나의 내러티브가 맞나? 여전히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이 체화를 시켜야지 이걸 어떤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전략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면은 계속해서 파도를 거꾸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든 뭐 국내 주식이든 국내 주식은 좀 빼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사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시장의 성향이 더 강해서 근데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10년, 20년 동안 10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 시장에는.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중 하나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시기에는 그래 나 틀리지 않았어 또는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공부의 시간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른바 크립토 시장에서 얘기하는 DYOR, Do Your Own Research 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열심히 뭐, 공부해봐야겠네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최대한 잔머리를 안 굴리는 방식으로 믿고 투자를 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